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스튜디오 아방의 이정훈입니다. 이번 편에는 벨기에 자연사 박물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벨기에 자연사 박물관 입구의 정면입니다. 비오는 날이라 렌즈에 물방울이 묻혔네요. 유럽에서의 자연사 박물관은 세 번째입니다. 런던과 파리에 이어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인데, 원래는 비엔나에서도 자연사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당시에는 휴관일이라 그 앞에 미술 박물관만을 관람했었습니다. 유럽의 자연사 박물관들은 19세기 제국주의가 극성을 이루던 시기에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또 아메리카 이런 지역에서 약탈한 것을 전시하는 공간인 듯합니다. 런던과 파리의 자연사 박물관은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건축 유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벨기에 자연사 박물관은 19세기 중반에 출발했지만 건축물은 이후 몇 차례의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리노베이션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의 인면은 파리와 런던에서였던 자연사 박물관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공공 대형 건축물 설계의 어떤 유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자마자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중에 이런 고래뼈의 모습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일단 입구 시작부터 이렇게 압도를 하더군요. 매표소에 줄을 선 사람들 모습입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일단의 여학생들이 있는데 아마도 필드 학기를 하고 온 듯합니다. 당시 2월달이었습니다. 2월달에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저런 상태로 학교에서 온 것입니다. 몇 분 후에는 또 남학생들도 저런 복장으로 왔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학생들의 모습도 저런 모습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한 2월달이었는데 좀 쌀쌀하고 좀 춥기까지 한 날씨였는데 반바지 운동복 차림으로 날씨와는 상관없이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학교는 2월달에 저런 반바지를 입고, 물론 우리가 좀 더 춥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운동복 차림으로 단체로 어디 관람 가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벨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 번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없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갓난 아이들이라든가 한 2-3살짜리 아이들이 한 2-3명씩 있는 그런 부부들의 가족 단위의 어떤 방문객들이, 관람객들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비가 되어서 상당히 이제 부러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뼈 화석입니다. 이게 초입 부분에 관람을 하는 동선에서 이렇게 초입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화석만 해놨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갔을 때는 아예 일종의 움직이는 모형 형태로 해서 1:1 스케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전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도 나오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았던 그런 전시물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연사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전시물 중에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 벨기에 자연사 박물관은 인간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그 원인부터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진화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인부터 점점 더 이제 발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발굴된 이 인류 조상의 이런 그 두개골이라든가 신체 부위 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또 현생 인류의 그 어린 시절까지 임신부터 갓난아기 그리고 성인이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동식물 자연이라든가 또는 뭐 지구 환경 이런 것에서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역시 좀 많이 가지고 전시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보는 사진은 그 유인원하고 아마 제 기억에 이제 원인의 그 턱뼈와 치아 그리고 그 각각이 그 먹었던 그 음식들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턱뼈와 이의 상태 그리고 이의 형태, 뭐 유형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각 대상이 먹었던 그런 유인원 원인들이 먹었던 그런 아마 음식물들, 그러니까는 저기 보면 나무 뿌리도 있고 무슨 뭐 바나나도 과일도 있고 뭐 꿀벌도 있고 벌꿀이네요. 벌꿀도 있고 여러 가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먹었던 것들과 그리고 턱, 입, 그 치아에 관련된 이런 것들 서로 이제 비교해 놓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전시의 어떤 전시물인데 이게 아마 그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렇게 뭐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좀 교육적으로서 좋은 어떤 그 자료인 듯 합니다. 이 사진은 그 인간과 유인원들의 그 뇌의 용적을 비교하는 그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더 보면은 저렇게 그 저장 용기에 담긴 게 보면 그 뇌를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두개골과 유인원의 두개골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뇌의 용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 사진은 그 손의 골격을 서로 비교한 겁니다. 맨 왼쪽이 제일 작은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것이고 가운데 것은 현대 인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제일 큰 것은 오랑우탄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지금 그 까만색으로 된 공 모양으로 된 이구는 일종의 그 어머니의 자궁 속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궁 안에 들어있을 때 그 태아의 어떤 느낌을 체험해 보라는 형태로 해서 일종의 그 체험하는 놀이기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른은 아니고 그 아이가 한 명 들어가서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형제가 지금 밀어주는 형상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의 어떤 그 공간 체험을 한번 해보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이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임신이 돼서 나중에 출산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뭐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마네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갓 출산한 아기의 아직 탯줄이 갓 잘린 그런 모습의 그 모형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실제 인간의 몸 속에서 이제 적출한 것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여성 생식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남성 생식기의 것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그 인간의 몸속에 있는 내장의 어떤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의 위치를 이렇게 조립을 해보는 형태로 체험을 해보자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폐하고 심장, 그리고 간장, 위장, 췌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모형이 있어갖고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지를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지금 보는 이 홀은 이제 공룡의 화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그만 초식 공룡부터 거대한 초식 공룡, 그리고 육식 공룡, 그리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형 등 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 공룡의 화석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아주 큰 대공간이었습니다. 이 전시홀은 지상의 그 포유류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공중에는 매달려 있는 게 어류, 그리고 일부 조류,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육상동물부터 공중에 있는 조류, 그리고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어류라든가 이런 그 동물들의 그 박제를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지금 이 화석은 맘모스의 화석입니다. 그 공룡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공룡관 전시홀에 초입에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규모가 덩치가 큰 그런 짐승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도 또 다른 빌개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고맙습니다.